오늘 라디오 녹음을 하러 나오는데 집 앞 화단에 꽃망울이 아주 작게 피어 있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좋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탄성을 내뱉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감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가는 것들, 두 종류의 살이겠죠? 뱃살과 주름살. 뱃살과 주름살은 의학기술로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웃음과 경탄을 잃어버린 표정, 그런 인상, 이런 것들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 경악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잘 웃고 사소한 것에 잘 놀랄 줄 아는 사람들 얼굴에는 늘 소년과 소녀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상의 탄성들이 인생의 탄성을 높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 저는 해쉬입니다. 저는 우기입니다. 저는 빙봉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셋이 돌아왔는데 오늘 여기 오시면서 날씨가 너무 화사해진 거 네. 느끼셨나요? 그럼요. 네. 장난 아니던데. 네, 냄새부터가 제가 오프닝 멘트 썼는데 꽃망울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이 확실히 바뀌었고 제가 지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서 인스타그램에다 글 하나씩 올렸었는데 그때 낙엽 떨어지는 속도가 무슨 대패 삼겹살 있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고 그럴 정도.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와서. 봄 타세요? 저는 봄 가을을 되게 많이 타요. 많이 타고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고 멜랑콜리하고 한데 조금 20대 때는 가을을 좀 많이 탔던 것 같고 그 여름에 뜨거웠던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되게 감성적으로 확 이러더라고요. 그 듣는 음악도 바뀌고 보는 영화도 좀 바뀌고 항상 좀 감성이 좀 달라졌었는데 맞아. 나이가 조금 더 먹으니까 30대 이후로에서는 쭉 봄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가을을 좀 많이 타고 여자들이 봄을 탄다는데 네. 이게 남자 나이 들면은 그 여성으로 여성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맞아. 이게 봄이랑 가을이랑 조금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 봄을 심하게 타는데 아마 그런 남성분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주머니에 껌 한 통씩 들고 다니시라고 껌 하나 주면서 고백하면 100% 되거든요. 그 정도로 쉽다. 봄 타는 남자는 그 정도로 쉽다. 연락처 주세요. 나는 그 봄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새학기. 그리고 좀 있으면 벚꽃 피고. 그때 학교 딱 처음 이제 대학교, 나는 고등학교보단 대학교 때가 많이 생각나고 대학교 때 나이 때 이제 벚꽃길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네. 빙봉은. 저는 그 석촌호수는 벚꽃길이 엄청 예쁘거든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bench에 앉아서 그냥 얘기 나눴던 그 한 장면이 너무 생각나요. 봄 되면. 좋겠다. 그 집 가까운데 그 벚꽃이 이쁘게 피는 저 공원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는 너무 관광지가 맞아. 돼서 잘 안 가요. 남들은 사람 싫어해서 여자. 가네. 네. 그때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유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산하고 다닐만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요새 인스타그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서 맞아. 여기 이쁘다 하고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 갈 데가 없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학창 시절 새 학기 이런 게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그 학창 시절에는 매년 이벤트가 새로 열리잖아.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맞아.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나이가 먹으면 그게 없어요. 매년 똑같아. 이벤트가 새로 발생하지가 않아. 만나는 사람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게 서러워지는 것 같아. 나이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이벤트야. 한 달에 한 번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되게 엄청 이건 맞아, 큰 저희도. 이벤트.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더 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면은 그 찾아뵙는 주기가 더 빨라질 계획은 있지만 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라디오 녹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 주제가 저희 요새 가장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제일 뜨거운 감자죠. 핫 토픽인데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바라보는 챗 GPT,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되게 많은 게 바뀌고 있고 저는 심지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런 혁명적인 느낌들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어때요? 챗 GPT 한 번들 다들 이용해 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가지고 그냥 가입은 했어요. 가입은 했어요? 저는 좀 애용하고 있어요. 애용하고 심지어 지금 벌써 애용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제가 또 막 그 오피셜적인 계정을 관리를 할 때 글 쓰고 하는 거가 좀 많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뭐 키워드는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로 풀어낼지 이게 고민이 될 때 저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확실한 솔루션을 얻어요? 그거를 100% 쓴다기보다는 거기다가 이제 키워드만 입력을 해도 얘가 이제 문장으로서 이제 말을 써주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는 그거에 또 파생된 어떤 단어도 이제 계속 가지치기로 가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가 돼. 그러니까 그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 근데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야. 확실한 거. 이게 우리 지금 벌써 우리 같이 그냥 컴퓨터만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일반 유저들한테도 조금씩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확실히 바뀌고 있는데 그 몇 해 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이제 바둑 대결하는 거에서부터 느꼈어요. 그게 벌써 한 2015년, 16년 됐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 그랬었고 벌써 한 6년, 7년 이 정도 시간이 흐르는 건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바둑같이 어떤 두뇌 스포츠 같은 데서 먼저 좀 이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저희 다 예술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니까 예술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일 가장 늦게 무너질 것 같았던 예술계가 제일 먼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AI를 가지고 만든 만화가 수상을 하기도 하고 이걸 예술의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저는 그게 예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게 예술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AI가 한 것들이 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지만 어떤 시대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술가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 21세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창작의 주체가 인민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공산주의에 말하는 그런 인민이 아니라 민주화가 됐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만 얘기해도 예전에 불과 18세기, 17세기 혹은 19세기까지 가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음악을 듣고 싶은데 내 귀에 음악이 들려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족들밖에 없었어요. 내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작곡가가 와서 연주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을 때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고 하면서 그거를 들을 수가 있어졌죠. 축음기를 통해서 그 고가의 축음기를 통해서 레코딩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발달하면서 라디오가 개발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불과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창작 주체가 되고 있죠. 단적으로 우리 핸드폰에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옛날엔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치면 지금은 우리 누구나 사진을 찍고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예술적 가치, 완성도에 따라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구분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예술이 아니다. 창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하물며 우리가 다들 지금 영상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우기도. 네. 초등학생도 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 창작을 하는 것들을. 그 정도로 쉬워지고 더 쉬워지고. 심지어 작곡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AI도 지금 나와 있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 현악 사중주로 현악기가 4개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들어가서 모차르트풍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벌써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현타가 온 게 이게 예술이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못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유가 처음에 영화에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 당시에도 거부감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당연한 거잖아요. 유성 영화가. 근데 채플린 같은 사람조차도 그게 어떻게 예술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소리가 들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그 정도의 해안이 없었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러다이트 운동하듯이 뭐 기계 다 때려 부수고 할 수는 없듯이 좀 뭔가 이런 기술의 흐름에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것들은
변할 수 없는 흐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기는 지금도 막 많이 애용하고 있고 네. 완성도 있게 심지어 나온다라고 하고 그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봤던 글들 이런 것들이 다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요즘에 올리는 거는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챗GPT에 대해서 두 분 이렇게 막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우기가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걸 치면은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수준이었어. 아니, 저는 그거를 엄청난 기술적 혁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쏟아내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아니 지금 주먹 쥐는 거 맞아요? 아니 나는 엄청나게 그거를 기술적 혁신으로 받아들여서 막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냐 이제 소설가나 뭐 논문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엄청 많이 했었지. 근데 걱정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이 정도면 이 베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료로 배포한 베타 버전인데 정말 더 나아가가지고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고 얘네가 정말 이제 베타 끝나가지고 완전한 정식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 더 완성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똑같은 키워드를 순서만 바꿔서 써도 다른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지금 이거를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게 예를 들면 논문을 쓰는데 어떤 GPT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옳은 거든 그른 거든이라고 판단 못하는 이유가 지금 딱 그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프레임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시간 바뀌면서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은 이거 이동진 평론가가 예전에 영화 평론평으로 하나 썼던 건데 21세기의 창작은 비범하게 선택해서 독창적으로 나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키워드가 있고 논문을 써주고 이걸 기계가 다 해준다? 해줄 수 있겠죠. 더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비범하게 선택해서 그걸 어떻게 독창적으로 나열하는가. 이게 창작의 핵심이라고. 21세기. 예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매트릭스 같은 작품을 하나 보려면 매트릭스가 그런 거거든요. 공각기동대, 뭐 블레이드 러너, 가타카 이런 SF 또 작품들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작품들을 모르면 매트릭스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 영화에. 심지어 영웅 본색까지 알아야 돼. 막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총이라든지. 그 워쇼스키 당시 형제였죠. 지금 이제 자매가 됐지만 그 워쇼스키 형제는 그거를 비범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비범하게 선택해서 그 스스로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나열을 하니까 위대한 창작물이 된 매트릭스 자체.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AI를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제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이런 것들은 너무 존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판단을 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창작이라는 한정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피부로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가장 빛을 발하는 거는 향유하는 능력. 지금 나와 있는 예술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창작을 해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감동을 시키는 능력이었다면 이걸 감동을 받는 능력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코노셔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감정사 이런 뜻인데 감정사들은 이제 안목들이 좋잖아요. 좋은 걸 좋은 거대로 구분할 수 있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대로 걸러낼 수 있고 이런 코노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창작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 패러다임은 진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라는 딱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겠고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처음 쓸 때 같은 어떤
혁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과거에 SF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뭐 미래의 타임머신도 상상을 했을 거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상상했을 거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되는 시점인데 스마트폰은 상상하지 못했대. 그 당시에 만화 작가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만큼 진화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빠르게 변화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에 있고 이걸 나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내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완벽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텍스트 쓰고 이런 거는 저는 책 읽다 보면은 멋있는 문장들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사들 볼 때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오피셜한 계정에 글을 올리려고 할 때 제가 다 적어놨던 그런 공책들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좀 짜집기 하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챗 GPT 그런 게 이런 역할을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한번 이용해 볼까 생각하고 한번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또 맘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또 이게 저는 아직 쓰고 보고 이렇게 한 게 지금은 편해요. 왜 그런데요? 우리 세대들은 카스테이프 이렇게 보면은 재생 그리고 패스트포워드, 리와인드 이렇게 있는 그 2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대.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뭐냐? 아이팟에 그 휠을 돌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뒤의 개념이 없잖아요. 어떤 3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제네레이션이 나뉘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결론 따라가기 벅차다. 맞아. Yo, is this creep? I want it right now, I don't wanna see it slow 애매하게 굳는 건 난 싫어할 거면 확실하게 경고 없이 Yeah, show me your danger, show me your patience Hey gravity, you already know it Love in your pool, it's it as a bet 너는 내게 조금은 위험한 아이디어죠 너는 나의 마음을 조금은 쥐어덮여 Ever since I ever felt you Right there, life couldn't seem better Tulip flowers in my sweater Ask me now, is this Ever since I ever felt you Right there, life couldn't seem better Tulip flowers in my sweater Ask me now, is this forever Let go 자, 요번에는 빙봉이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인데 뭐죠? 입에 맞으신다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우기의 아이디어인데 제가 하게 됐어요. 항상 이제 어떤 PD적인 역할로 제가 이제 이야기의 뼈대 정도만 하고 이 이야기 하자 이렇게 좀 그런 것만 좀 정해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두 분의 참여도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구다리씩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요번에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입에 맞으신다면 이라는 이름이었고 이름을 듣자마자
먹는 거에 대한 얘기구나 네. 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 혜씨가 식도락이 없대요. 이게 맞아. 말이나 됩니까?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데 먹는 재미를 살면서 느껴본 적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맞아.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을 입에 맞으신다면이라고 했고 우리가 아는 맛집을 정말 맛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가고 싶게끔. 그래서 이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한번 이거 그럼 끝나고 한번 가보자. 적어도 이걸 들으시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그럼요. 이게 그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먹을 거의 공감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 사실 먹을 거 얘기하면 그거 난리 나지. 이게 저는 그 먹을 식도락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으면은 조금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소식좌 그러니까 많이도 안 먹고 심지어 먹는 거 찾아다니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근데 두 분이 소개를 직접 해주시고 또 만약에 시간이 허락해서 우리가 만약에 또 같이 갈 수 있어서 저도 그런 견문을 한번 넓혔으면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거를 먹어보고 만약에 다음번에 녹음 때 한번 평가도 한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제 음식점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연남동에서 연남동에서 제일 가까운 쌉이라는 쌉이라는 쌉 가능할 때 쌉? 쌉 가능할 때 쌉 가능할 때 쌉인데 그 쌉이에요? 진짜 그 쌉이란 뜻이? 그러니까 최고 이게 뜻은 모르겠네. 맞아. 저희도 근데 종류가 뭐예요? 태국 메뉴? 음식. 어. 태국 음식 좋아해요? 어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 자체를 찾아 먹진 않고 가면 먹고. 예. 근데 그렇게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못 먹진 않죠. 네. 태국 음식이에요. 따뜻한 나라잖아요. 네. 네. 좀 괜히 이제 유추되는 게 간도 셀 것 같고 네. 따뜻한 나라니까 그런 거 보는 건 좋아하니까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그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태국 편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길거리 진짜 스트리트 푸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것 그래요? 때문에도 한번 그 태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그림이 이쁘니까 거기서도 오는 거고. 근데 궁금해요. 근데 태국 음식 드셔보신 적은 있어요? 파타야 막 이런 거는 한두 번 정도? 근데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제가 막 찾아다니진 않는 것 같고. 여기 사실 기대 없이 그냥 갔는데 여기는 소개해야 된다. 소개시켜드릴 곳은 많지만 오늘 먹었는데 여기 너무 괜찮고 또 여기 연남동이니까 꼭 알려주고 싶었어. 아니 내가 오늘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풀렸다니까 진짜. 진짜로. 저녁 맛있는 거 먹겠네. 그러니까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근데 여기가 치킨 덮밥을 팔아요. 근데 그 치킨 덮밥이 위에 설명 한번. 치킨이 크리스피한 치킨인데 우리나라로 그냥 옛날 통닭인데 왠지 태국식 옛날 통닭 느낌. 이게 태국 전통 맞아. 치킨인지는 모르겠지만 치파이랑은 좀 다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간장 베이스 소스인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간장 베이스 소스인데 밑에 덮밥이에요. 근데 밑에 밥이 우리 볶음밥 먹으면 맨 밑에 이제 까끌까끌한 거 남잖아요. 누룽지 같이 눌러붙는 탁탁탁탁 입에서 터지는 그런 거 밑에 있고 위에 이제 닭고기가 있는데 닭고기가 거의 닭다리살 순살에 가까운 뼈치킨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피하고 근데 크리스피해요. 그 간장 베이스. 그러니까 바삭함과 어떤 고기 육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는 또 그렇죠. 겉바속촉 그렇죠. 그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적당하게 짭짤해요. 그게 간장 베이스라고 또 하니까. 근데 막 엄청 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먹기 좋은 정도의 간이에요. 원래 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두 분 다? 저는 좋아해요. 태국 음식. 저는 고수 빼고 그 조건이. 난 심지어 얼마나 먹을 거에 대한 게 없나? 고수가 그러니까 뭐 물어보잖아요. 취향이 고수 좋아하세요? 아니세요? 뭐 빼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고수를. 아.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더 궁금한 건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배고프니까 뭘 넣어야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딱 넣는.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워 나도. 기계로 치면 기름 넣는 거. 맞아요. 그 정도. 나 근데 여기서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진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그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과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은 좀 의미 있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맛에 대한 건 전혀. 그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맛있었다 맛없었다 정도는 당연히 느끼고 생각을 하고 기억도 나고 하는데. 내가 너무 로봇처럼 생각했나?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딱 되게 로봇 같다는 게 뭐 틀린 말이 아닌 게 막 딱히 찾아보고 막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좀 안타깝고 근데 이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다음 녹음 때는 좀 일찍 와서 한번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제가 예전에 자전거 탈 때 그 자전거 타는 모임이 있었었는데 맨날 저는 자전거 타면 혼자 이렇게 다니던 길만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는 모임에서 제가 가는 길이랑 다른 데를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세상이 있고 조금 이렇게 내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는 아마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야. 근데 누군가의 어떤 선의로 혹은 제의로 그렇게 했었을 때 조금 거부감이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요거 먹는 코너는 옆으로도 기대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맨날 가던 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릴스 혹시 이런 거 보세요? 막 챙겨서는 안 보지만 재밌어 거. 보이는 건 찾아보죠. 한번 보면 막 앉아서 계속 보게 되는 막 그런 영상들 많이 보는 경우 있죠. 저도 약간 가던 길만 가고. 확증편향 같이 계속 좀 비슷한 것들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다니다 보면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좀 버리는 시간들을 아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것도 같이 우리랑 가고 먹을 것도 같이 먹어봅시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nd.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love you, baby, and it's quite alright. I
이번에는 시네먼슬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화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시네먼슬리 지난번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영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너무 많은 영화를 제공을 하고 그 갤러리에도 너무 많은 영화 걸렸으니까 뭐 고를까 30분 고민하고 끄고 자고 이게 많은 사람들 어떤 선택 장애가 너무 네. 많은 선택지에 선택 장애가 오는 것 같아서 뭐 요새 같이 핫한 뭐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는 뭐 저희가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실 것 같고 좋았던 영화들 우리의 취향들에 대해서 말할 때 좋아하는 영화들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데미안 셔즐 감독의 위플래시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추천하는 이유라든지 혹은 감상한 포인트들도 있을 거고 한데 제가 이 영화 어떻게 봤어요? 라고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두 분 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플래시는 혹시 그 개봉 당시 혹시 극장에서 보셨는지 혹은 이후에 OTT로 보셨는지? 저는 OTT요. 저도 OTT. 저도 OTT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데미안 셔즐 감독 데뷔작이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슈퍼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분명히 소규모로 개봉이 아마 됐을 거고 맞아. 근데 이 사람 다음 작품이 라라랜드로 빵 뜨니까 이 사람 데뷔작이 뭔데 또 있었던 것 같고 위플래시가 나오고 나서 평론가들 평이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 완성도가 있는 영화였고 그래서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됐고 꼭 영화를 막 좋아하지 않더라도 보면은 충분히 좋은 작품인 거 다들 알아보실 테니까 이 작품 만든 이유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근데 그 라라랜드를 원래 처음에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들고서 영화사 돌아다니니까 아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좀 제작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라라랜드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 제작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위플래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천재인 거 아닙니까? 라라랜드를 재밌는 얘기다 이거. 라라랜드를 데뷔작으로 만들고 싶었었는데 야 이거 안 돼? 그럼 나 위플래시. 그러니까 천재이더라고. 각본을 이 사람이 쓰고 하는데 제목이 제가 알기로 위플래시가 채찍질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고 그 곡 제목도 위플래시잖아요. 채찍질하듯이 그 스윙 비트를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때문에 영화 제목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영화 제목에서 좀 유추할 수 있죠. 그 플래처 교수가 앤드류한테 채찍질하듯이 뭔가 조련하고 단련하고 해서 예술의 완성도에 다가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일단 이사 감독의 특징이 음악을 참 잘 써요. 그리고 영혼의 파트너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음악 감독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래요. 베스트 프렌드인데 대학 때 룸메이트라 그랬나? 그래서 그 둘이서 영혼의 단짝으로 항상 음악을 같이 하고 하는데 뭐 위플래시, 라라랜드 그 작품하고 이번 최근에 바빌론까지 또 아직 바빌론 보진 못했는데 영화 음악이 되게 좋다고 하고 이 사람 핵심은 항상 영화 음악인 것 같고 혹시 살면서 플래처 교수님 같은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전 만난 적 있어요. 있어요? 있어? 왜요? 썰 좀 풀어주세요. 나 자신. 진짜? 진짜요. 진짜 내가 나를 저렇게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도 유효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내 자신.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 본인이 본인한테 그러면 힘들지. 그러니까 빙봉은 혹시 좀 안 그래요? 저는 좀 용기를 주는 편.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 계속. 요정. 왜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책질질 하면 할수록 잘하는 사람이 유형이 있고 좀 뭔가 용기를 주면서 그래 할 수 있다라는 유형이 칭찬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 후자예요. 칭찬해주면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뭐 주변에서 저한테 칭찬 안 해줘도 혼자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 잘했다. 메타 인지가 잘. 그게 웃긴 게 과거의 스승의 유형, 어떤 멘토의 유형이 채찍질하고 하는 스타일이 과거의 유형이라면 최근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의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해서 빙봉처럼 넌 할 수 있어라는 게 점도 매우 좋은 멘토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에 되게 독특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어떤 극한에 몰아넣고 마치 어떤 스릴러 작품처럼 느낄 정도로 극한으로 가서 결국엔 앤드류가 광기에까지 치달으면서 영화가 딱 끝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예술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기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플래처가 자꾸 나를 다그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딱 그 말 생각났어요. 옛날에 효린의 민박에서 이상선이 의자를 만드는데 그 밑에 의자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데 좀 마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상선이 혼자 이렇게 사포질을 하면서 이렇게 다듬고 있었대. 근데 이효리가 아니 오빠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다듬어 하는데 이상선이 그거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아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근데 그게 예술가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아무도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는 게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그래서 플래시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해시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럼 더 있었죠. 그러니까 우기처럼 내 안에 어떤 플래처가 되게 있어서 음악할 때 저도 뭔가 광기같이 하는 것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나 스스로가 안 그러려고 하고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빙봉처럼 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뭘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때 뭐가 좀 더 나오더라.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위플래시 이제 그 영화 평을 이렇게 몇 개를 찾아봤는데 별점 테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이 작품이 왜?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거지 그 스피릿이. 근데 뭐 이 영화 자체가 야 사람은 24시간 중에 요새 대통령 말대로 뭐 69시간 일해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짜내야 돼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극한으로 갔을 때 어떤 완성을 위한 광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힘들었나 봐. 그래서 막 별 한 개, 별 반 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피드백 리뷰가 그런 식이더라고. 그럴 수 있겠고 나는 근데 너무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힘든 게 있었는데 근데 난 그게 공감이 돼서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느끼려면 제가 제 안에 플래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려면.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뭘 해도 70% 같은 거예요. 뭔가를 해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 너 잘한다. 근데 전문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보는 눈은 전문가 수준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무언가를 해도 70% 그리고 내가 하는 영역에서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땐 내가 전문 분야에 있을 때도 70%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럼 너무 다 나는 70%인 거야. 그러니까 플래처가 살아나서 너 뭐하냐 잠도 자지 말고 일하라 뭐 해라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사람 몸은 한계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나도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균형 맞추는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예술의 완성이라는 건 왕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라든지 내가 바라보는 이상향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될 텐데 그 기준은 항상 우리한테 너무 빡빡하고 하니까 그걸 낮출 수도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모든 일 할 때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김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거 즐겼으면 좋겠 진짜 일을 할 때도. 맞아.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나만 혼자서 나 혼자랑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즐겼으면 좋겠어. 너무 책찍질하지 말고. 좀 인상 남는 씬들 혹시 있었다면? 그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은 다들 맨 마지막 장면일 것 같아.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가서 어떻게 막 우여곡절 끝에 그 공연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악보가 다른 그 장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그때 조금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게. 더 이렇게 혜씨는 저는 그 어떤 첫 장면부터 딱 사로잡았어요. 얘가 새벽에 혼자 자율학습처럼 이제 드럼 연습을 하는데 플래처 교수가 나타나서 넌 몇 번에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치 키워줄 것처럼 너네 아버지는 음악가시니? 막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사전 조사하면서 나중에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집요하게 괴롭히잖아요. 네. 사이코패스다 이거. 맞아. 그러니까 미친놈하고 미친놈 둘이 붙는데 누가 더 미쳤는지 마지막에 맞아. 좀 그런 느낌에서 처음부터 첫 씬에서 확 잡았어요. 이게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그러면서 바로 어떤 플래처 교수가 그 새벽에 6시부터 연습하는데 바로 본색을 드러내죠. 너 나와 이러면서 그 첫 장면부터가 좀 되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얘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렌터카까지 어떻게 빌려서 가다. 그 렌터카 사고 나고 기어이 피 흘리면서 거기까지 가는 것들이 어떤 영화 어떤 시각적인 연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완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는지 그 집념이 뭔지 그러니까 영화평에서 아까 같이 좀 혹평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같은 걸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감정도 일치하는 감정인 거죠. 즉 별 1개, 별 반 개 준 사람들도 난 극찬이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몰입을 겁나 한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동의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앤드류한테 완전히 몰입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빙봉한테는 굉장히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제 가장 해로운 단어가 굿잡이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해롭다고 하는 내용. 그 정도면 적당히 잘한 거야. 이건 최악의 말이라고. 최악의 말이라고 관통하니까. 맞아. 그게 이제 빙봉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다르니까. 동의해요? 아니 근데 저는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잘했다는 말보다 이거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나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자신한테 나한테 조금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자극을 하면은 난 발전하는 거는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 말도 동의해요. 너무 칭찬만 듣거나 그러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주거나 그러면은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혼자서 그냥 저 자신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저는. 근데 나 지금 빙봉한 얘기에서 그 말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건가? 남들이 야 너 이렇게 해봐 이건 틀린 거야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바보들 이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는 어떻게 더 보면 셀즈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괴물 같은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영화를 만들 때 촬영 감독이든 음악 감독이든 뭐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어떤 아트웍을 구현하고 싶어라고 설득을 해야 돼서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존에 이러한 스타일로 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계관이
레퍼런스가 없을 때가 잘 힐리어를 느낀다는 거야. 그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아무도 지금 이 길을 가지 않았구나라고 할 때 그러니까 헤어를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 창작자인 거지. 예술가이고 창작자이고 한 게. 그래서 크게 잘하고 있구나. 레퍼런스가 없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과거에 신해철 뮤지션이 재즈 카페라는 음악 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음악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사에서 프로모션을 하지도 않았대. 이게 히트할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막 변진섭, 막 이승철 이런 발라드 음악으로 도배를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재즈 카페 같이 되게 좀 그루브한 음악이 처음에 나오니까 생소하고 이래서 그 신해철 앨범 중에 발라드 곡을 프로모션을 했었었는데 재즈 카페가 서서히 막 인기를 막 길거리 나가보니까 이런 음악이 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해철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곡이 왜 히트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곡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히트를 안 한 거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를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을 가기가 정말 요즘 같은 세대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없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길들 다 갔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거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비범하게 선택해서 독창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인 거야. 맞아. 네. 근데 거기서 레퍼런스가 없는 길을 찾은 거는 최고. 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 속으로 이제 그래. 비우는다기보다 잘하고 있구나. 맞아. 나는 확인을 받아. 나한테 그런 게 필요해 진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중심이 잘 잡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지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그것도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 위플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한 예술가가 극한의 완성을 위해서 미쳐가는지 그 길을 다가가는지 이걸 좀 담아내고 있는 영화인데 좀 지금 삶에 있어서 활력을 좀 잃으셨다면 이 영화 보면서 다시 끌어오르실 수도 있으실 거고 혹은 너무 그런 끌어오르는 에너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릴렉스 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곁들여서 위플래시는 OST만 뭐 따로 들어도 좋을 정도로 음악적인 완성도는 뭐 라라랜드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정도로 완성도 그 음악적인 성취도도 되게 높은 영화니까 혹시 또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뭐 볼까 혹은 좋은 영화 뭐 볼까 아직 위플래시 안 보셨다면 이거 영화 추천드립니다. The sunlight stabs my eyes. There's birds perching on the power lines, and I wonder if you woke in someone's arms, and if you'd ever consider mine. The swaying shades of acacias
펑슈아브의 Maybe Another Time 듣고 왔습니다. 요번에는 좀 재미있는 얘기 하려고 하고 뭐 길지 않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요새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은 카페에서 노트북은 놓고 다녀도 안 훔쳐가는데 네. 또 도대체 한국인들은 자전거는 안 된다. 엄복동의 나라다고. 그래서 자전거만은 용납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거의 공동 소유 아닙니까? 네, 그 거의 그 따릉이처럼 이용하는 게 그래서 엉뚱한 상상들 많이 하는데 전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전거는 못 찬다. 결론이 있다고? 근데 난 그게 더 웃겨. 충분히 지금 알려주시면 돼요. 납득이 가실 수도 있는 내용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엉뚱한 가설이고 저만의 제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데 그걸 누가 집어갔다? 그 유럽이라든지 서구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놓으면 바로 진짜 바로 가져가는. 심지어 프랑스 같은데 이제 여행 가면은 들고 다녀도 무조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것도 털어가는 맞아. 관광객들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고 근데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가면 사람들 안 훔쳐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 지갑을 어디다 흘려도 그 돈이며 신분증이 그대로 들은 상태로 내가 찾는 것도 어렵지 않는 게 찾아볼 수 있고. 맞아. 자전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서리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옛날에 참외서리 하듯이 수박서리 하듯이 그게 어떤 미풍양속 같은 거였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자전거는 조금 더 좀 저가에 구할 수 있고 이제 자전거도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맞아.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근데 타는. 자전거라는 인식은 한 10만 원대에 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든 혹은 그냥 자물쇠가 안 걸려 있는 걸 가져가든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껴서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도덕적 잣대를 갖고 있는 사회가 이거는 경제적으로만 봐도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되팔았을 때 나한테 오는 경제적 이득이 노트북이 더 큰데 이걸 안 가져가는 거는 도덕적인 완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자전거를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어떤 장난 혹은 서리 우리나라엔 설이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개념이지 않을까? 이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전거를 안 훔쳐가 안장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대. 아이 그거 가져가서 뭐하지? 안장 안장을 팔려고. 비싼 안장이 있대요. 비싼 게 있나? 수제품 같이. 근데 옛날에 뭐 자전거 훔침 당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은 그런 것들 많이 보니까 저는 옛날에 킥보드랑 자전거 다 뺏겨본 적 있어요. 뺏겨봤어? 아니 훔침을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다는 거죠. 네. 정말 순식간에 가져갔고 되게 허탈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값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그 죄책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학교에 노는 사람들 중학교 때 막 보면은 너 몇 개 훔쳤냐. 뭐 약간 배지 완장처럼 자기네들이 더 높아지는 거야. 하나 더 훔쳤으면 약간 그런 경쟁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유난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혹시 공감은 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서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이해돼요. 이해되고 나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엄청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는 뭐 자전거는 빨리 밟고 도망가면 안 잡히니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거 막 자기가 애착 갖고서 진지하게 탈 생각으로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설이라는 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잡을까? 그건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조금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가설을 가끔씩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라고 혼자 궁금해하고 혼자 내가 바라보는 식견 안에서 뭔가 해석을 하는데 도대체 왜 유튜브는 한 5분짜리 형태의 폼일까? 대부분의 어떤 인기가 있는 유튜브를 처음에 하고 싶어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라고 하면 첫 번째로 듣는 조언이 한 4, 5분 내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 첫 번째 어떤
어드바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왜 도대체 유튜브는 한 5분짜리 정도 폼일까? 그 형태의 폼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도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유튜브가 처음에 왜 생겼나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 자넷 잭슨이 슈퍼볼 그 대회 하프타임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가슴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팍 하고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어. 그래서 젖가슴이 거대로 이제 방송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구전식으로 된 거야. 야, 이랬어 하고서. 근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유튜브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넷 잭슨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 영상이 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걸 담아내기 위한 그릇 자체가 음악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였어. 근데 음악은 어때요? 대중음악은 뭐 클래식은 훨씬 길이가 더 길지만 대중음악은 4분에서 5분 내외란 말이에요. 형태는 인식이라는 그릇에 맞춰서 빚어지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CD라는 매체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규격이 음악은 74분이 담기고 용량으로 이제 메가수로 치면 650메가 정도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이유가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이제 온전히 담기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74분이라는 어떤 시간을 지휘자 카라얀이 소니 회장한테 제안을 했대. 야, 74분 정도로 만들어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이 다 담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CD라는 매체를 그 이후에는 다 74분으로 통일돼서는데 그 이유가 베토벤 음악을 담기 위해서. 이게 아까 말한 형태는 인식이라는 그릇에 맞춰서 빚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콘텐츠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유튜브 어떤 그 템포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폼이 되지 않았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르고 한 걸 원하니까 쇼츠같이 혹은 인스타그램 콘텐츠 릴스같이 그거보다 더 짧은 틱톡같이 이제 이런 거를 찾고 있는데 그런 인식에서 뭔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이제 엉뚱한 가설을 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렌치코트, 버버리의 트렌치코트 같은 것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에 날씨가 막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우기를 버텨내고 그 추운 날씨도 버텨내고 해야 돼서 그 트렌치코트가 나와서 지금 패션이 되듯이 혹은 패셔니트처럼 이제 강바람에 좀 버텨내야 되는 어부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패셔니트가 그러니까 패션이 돼서 일반 사람들도 입듯이 그래서 형태는 그 인식이라는 그릇에 맞춰져서 빚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를 가서 좋은 걸 보면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대는 그 사진을 찍으러 거기를 가는 느낌이죠. 형태가 빚어지는 거죠. 이거 좋은 지적이다. 정말 나는 그거가 갑자기 확 느껴졌어요. 저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처음 생각해봤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통찰력이 있었다. 허를 찔렀다. As if something somewhere had happened to me, which I couldn't see. And then, the moment I met you again, I knew in my heart that we were friends. It had to be so, it couldn't be no, but try. In a way I can't describe. Words mean so little when you look up and smile. I don't care what people say, to me you're more than a child. Oh Claire, Claire, Claire. If ever a moment so rare was captured for all to compare, that moment is you. All that you do, but why
like a dime. Nothing means more to me than hearing you say, I'm going to marry you. Will you marry me, Uncle Ray? Oh, Claire, Claire. I've told you before, don't you dare get back into bed. Can't you see that it's late? No, you can't have a drink. Oh, alright then, but wait just a bit while I in an effort to babysit catch up my breath, what there is left of it. You can be murder at this hour of the day, but in the morning this hour would seem a lifetime away. Oh, Claire, Claire. Oh, Claire. 아, 이 봄이 다가와서 마음이 녹아서 그런지 우리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오늘 조금만 말해야지 싶었었는데 오늘이 제일 말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맞아. 입이 풀려가지고. 저희는 원래 만나면 말이 엄청 많은 스타일들. 오늘 좀 덜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니, 다음에 만날 때는 4월에 만날 텐데 네. 입 더 풀려서 만날 것 같아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해쉬 빙봉. 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